가상관진 홍인필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변제계획이 개인회생에서의 변제계획 인가요건, 그래서 이제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 있었다 그랬죠. 청산가치와 가용소득의 현가의 비교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 사례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교과서에 잘 나와 있네요. 사례 1. 8천만원이, 이거를 보면 자기가 이제 어제도 그 상담하신 분이 있는데 한번 요걸 따라서 해보시면 뭐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8천만원의 개인회생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자가 면제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으로, 여기 있죠. 이 중요합니다. 면제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으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2천만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월 70만원의 가용소득을 전부 투입하여 3년간 변제하는 내용의 이제 70만원 곱하기 36개월 하면 2,520만원입니다. 변제계획을 제출하였으며 변제계획 인가일 현재 채무자로부터 3개월간 70만원씩의 적립금이 있었고 개인회생 채권자로부터 이의가 없습니다. 이의가 없는 경우 첫째, 개인회생 채권자들로부터 이의가 없었으므로 총 개인회생 채권자 전체의 파산시 청산 배당액과 총 개인회생 채권자 전체의 변제계획에서의 변제액의 현재 가치를 단순 비교합니다. 총 개인회생 채권자 전체의 파산시 청산 배당액, 창산시 청산 배당은 2천만원이죠. 면제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2천만원, 2천만원과 총 개인 채권자 전체의 변제계획에서의 변제액 2,520의 현재 가치를 이제 평가하는 거죠. 먼저 현가를 산정하기 위해 향후 남은 변제기간 33개월이 라이프니츠식을 찾습니다. 라이프니츠 수치는 소수점 4자리까지 33개월이 30.7719이므로 현가 수치는 3 플러스 30.7719, 33.7719입니다. 월 가용소득 70만원에다가 이 현가 수치를 곱하여 가용소득 분배의 현재 가치를 산정합니다. 70만원 곱하기 33.7719는 2364만 330원입니다. 현재 청산가치 2천만원과 가용소득 분배의 현재 가치를 비교합니다. 가용소득 현가가 더 높죠. 따라서 위 변제계획안은 가용소득 분배의 현재 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으므로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충족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자, 사례 1을 보겠습니다. 8천만원의 개인회생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자가 면제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으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2천만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월 70만원의 가용소득을 전부 투입하여 3년간 변제하는 내용, 명목변제액 합계 2,520이었죠. 변제계획을 제출했으며 변제계획 인가일 현재 채무자로부터 3개월간 70만원씩의 적립이 있고 개인회생 채권자 중 2천만원의 개인회생 채권을 보유한 금융기관 채권자 1인이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첫째, 일부 채권자로부터 이의가 제기된 경우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과 관련하여 다음 두 가지를 모두 검토해야 된다. 하나는 총 채권자의 채권액과 대비하여 청산가치가 보장되었는지 여부이고, 다른 하나는 이의를 한 개별 채권자의 청산가치가 보장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먼저 총 채권자의 채권액과 대비하여 청산가치가 보장되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채권자로부터 이의가 없는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즉 사례 1에서와 같이 총 개인회생 채권자 전체의 파산시 청산배당액과 총 개인 채권자 전체의 변제계획에서의 변제액 현재 가치를 단순 비교하게 되는데, 사례 2에서의 결과는 아래와 같이 사례 1에서의 결과가 같습니다. 청산가치 2천만원보다 가용소득의 현가 2,364만 330원이 더 크죠. 위 비교에 의하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중 첫 번째 원칙, 즉 전체 채권자와의 관련해서 청산가치 원칙은 충족되었습니다. 나아가서 이의를 한 개별 채권자, 개인회생 채권자와 관련하여 청산가치가 보장되었는지를 검토하겠습니다. 먼저 이의를 한 일반 채권자의 파산시 배당액을 산출한다면 청산가치는 2천만원 곱하기 전체 채권액 8천만원 중에서 2천만원 에서 2천만원을 곱하니까 5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파산했을 때 이 채권자는 500만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 이의를 제기한 개인회생 채권에 대한 변제액의 현재 가치를 산출합니다. 먼저 이 제기 채권자의 매월 분배액을 산출합니다. 월 분배액은 가용소득 70만원 곱하기 8,000불에 200만원 17만 5천원입니다. 다음 변제기간 동안 분배액의 현재 가치를 산정합니다. 분배액 17만 5천원에다가 현가 라이프니츠 계수 33.7719를 곱하면 현가 합산액은 591만 82원입니다. 따라서 파산시의 청산배당이 500만원인데 현재 가치는 590만원이기 때문에 이에 의하면 이의를 제기한 개별 채권자에 대해서도 청산가치가 보장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변제계약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관한 인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항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과 관련해서 이제 끝났고요. 나항 가용소득 제공의 원칙이 있습니다. 가용소득 제공 원칙의 가용소득은 채무자가 변제기간 동안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소득에서 각종 제세 공과금,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 채무자가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소득을 의미합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변제계획의 인가를 받음에 있어서 채권자들이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채권자들이 이에도 불구하고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고 면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하에서 가용소득 제공 원칙은 최저 변제의 구정과 더불어 채권자들이 변제받을 수 있는 최저 한도를 설정해주는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가용소득이 전부가 변제에 제공되는 변제계획이라야 인가요건을 충족한다는 원칙의 의미는 가용소득 그 자체가 투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가용소득을 일부만 투입하고 대신 그에 상당한 액수만큼을 채무자의 현재 재산을 변제재원으로 투입함으로써 보충하는 방식의 변제계획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채권자의 이의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가용소득 중의 일부만을 변제에 제공하는 대신 그 차액을 재산의 처분가액으로서 보충하는 형태의 변제계획도 가능한 것은 물론입니다. 그래서 가용소득 제공 원칙의 적용은 이와 같은 가용소득 제공의 원칙도 개인회생 채권자 또는 회생인으로부터 변제계획에 대해 이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른 두 가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첫째, 개인회생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으로부터 변제계획에 대해 아무런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가용소득이 변제기간 동안 전부 제공되지 아니하여도 인가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에도 개인회생 채권에 대해 가용소득으로 변제되는 금액의 현재 가치가 변제계획안 인가 당시 청산시 배당액보다 적지 않아야 할 것을 요청하죠. 적지 않아야 하면 물론입니다. 그러나 가용소득이 전부 제공되지 아니한다면 개인회생 채권자로부터 이의가 제기될 가능성이 많고, 또한 가용소득 전부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가 개인회생 채권자 등으로부터 이의가 제기된다면 또다시 변제계획을 작성하고 인가요건을 검토받아야 하는 등 절차의 지연을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실무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제공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둘째, 개인회생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으로부터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변제기간 동안 가용소득의 전액이 변제계획에 따른 채권의 변제에 모두 제공되어야만 인가요건이 충족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가용소득을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여기서 변제계획에 따른 채권의 변제라 함은 우선권이 있는 개인회생 의한 변제가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기간 동안에 변제될 대상은 아닙니다. 또한 별채권으로 담보되어 있는 피담보채권은 변제계획에서 변제할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들 별채권으로 담보되어 있는 피담보채권은 법상 담보목적물을 처분 또는 경매 실행하여 당해채권을 변제할 것이 예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담보목적을 한가하여도 받지 못한 잔존 별채권 부족액은 위인 가용소득으로 변제해야 할 대상은
당연하죠. 이거는. 그래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가용소득 제공의 원칙, 그 다음에 최저 변제액의 제공. 개인의 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할 경우 채무자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개인의 생채권의 총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 총 금액의 100분의 5를 급한 금액. 개인의 생채권의 총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총 금액이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에 100만원을 더한 금액을 제공해야 됩니다.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에 대하여 개인회생 채권자들은 개인회생 채권자 집회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뿐이고 개인회생 채권자들이 의결 절차 없이 일정한 이가 요건을 갖추면 법원은 인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에 비하여 면책 불허가 사유가 상당히 축소되어 있고 파산 선고라는 불이익도 없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개인회생 채권자들이 동의나 의결 절차도 없이 변제계획에 대한 인가를 하려면 최소한 개인회생 채권자들에게 일정한 금액 이상을 변제하게 함으로써 개인회생 절차의 정당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저 변제의 규정은 청산가치 보장 원칙과 더불어 채권자들이 권리를 일정 부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